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올백 만점 예측고 올레과학의 이명랑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힘의 합력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기대되시죠? 잠시 뒤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기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 크기, 방향 살펴볼 거고요.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 크기, 방향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두 힘이 이루는 각도에 따른 합력의 크기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두 힘이 평형을 이룹니다. 우리 줄다리기 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이 평형을 이루게 되면은 무승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이런 평형의 조건은 어떤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 세 가지 용어 우리 알아보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한 물체에 둘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자, 한 물체가 있어요. 자, 우리 힘은요, 폴스이기 때문에 약자 F로 나타나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힘이 작용한다 F1이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 힘이 작용한다 F2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둘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이 힘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구하는 과정. 자, 이 구하는 과정을 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했어요. F1과 F2를 대신하는 하나의 힘 값을 만들 수 있겠죠. 이 하나의 힘 값은 우리가 합력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 그래서 F1과 F2의 대신한 하나의 힘값 합력은요, 우리가 F로 나타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했어요. 자,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 값은요, R자 힘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는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여러 힘을 대신하는 하나의 힘값을 구하는 과정이 그렇죠, 합성이 되고요. 이 합성에 의해서 여러 힘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힘값은 합력이라고 한다. 자, 머릿속에 꼭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 볼 거예요. 자, 이때 나란하게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두 힘이 같은 방향일 때, 그리고 반대 방향일 때 모두 나란하게 작용하는 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먼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 합력,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어때요?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0도일 때. 0도일 때 같은 방향이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두 힘이 몇 도? 180도를 이룰 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자, 크기는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자, 먼저 이 그림부터 볼게요. 같은 방향이죠. 자, 25N이고요. 15N. 반대 방향입니다. 오른쪽으로 15N, 왼쪽으로 35N의 힘이 가해지고 있어요. 자, 이때 F1, 자, F2라고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F1이다. 자, F2라고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합력의 크기 F는요, 같은 방향일 경우에는 두 힘을 합한 값이 합력의 크기가 될 거고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합력 값은 자, 지금 F1과 F2 중에서 누가 더 크다? F2가 F1보다 클 경우에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값이 합력 값이다. 이렇게 합력의 크기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힘의 방향은요, 어차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F1과 F2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합력의 크기도 두 힘의 방향과 같아요. 두 힘의 방향과 자,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누가? 큰 힘의 방향이 곧 합력의 방향이다. 자, 큰 힘의 방향이 곧 합력 F의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두 친구가 오른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이 두 친구의 합력의 크기는 F1 더하기 F2 해주기 때문에 25N 더하기 15N 해주게 되면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40N이 합력의 크기가 되고 이때 합력의 방향은 어느 쪽이다? 오른쪽 방향으로 40N이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반대 방향 들어갑니다. 큰 힘이 35N이에요.
35N에서 작은 힘 15N을 빼게 되면 합력값은 얼마가 된다? 20N이다. 자, 이때 합력의 방향은 큰 힘 쪽인 F2 방향인 왼쪽 방향으로, 합력은 왼쪽 방향으로 20N의 크기가 작용이 된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간단합니다. 같은 방향이면 더하면 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는 큰 힘에서 작은 힘값을 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란하게 작용했을 때 합력의 크기 구하는 거, 합력의 방향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요 뒤에 내용 요거 살펴볼게요. 세인 이상의 이제 세 개의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합력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자, 간단해요. 지금 한 물체에 왼쪽 방향으로 3N 작용하고 있죠. 자, 보이나요? 자, 여기 물체가 있고요. 자, 왼쪽 방향으로 3N의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오른쪽 방향으로 자, 2N 크기의 힘 작용하고 있고요. 자, 4N 크기 작용하고 있다. 자, F1이고요. 자, 여기가 F2. 자, 여기가 F3예요. 자, 그러면 이때 합력의 크기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먼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자, F2하고 F3하고 자, F1 해준 것이 합력 F값이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 얘부터 구해줄 거예요. 자, 얘 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2N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요?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6N이에요. 플러스 F1 해줘서 합력과 F를 구해보려고 했더니 방향이 어때요? 이 친구하고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일 때는 어떻게 해준다?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줘야 돼요. 자, 그러면 큰 힘 값이 얼마? 우리의 합쳐진 6N이 커주고요. 작은 힘 값 얼마? 3N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합력 값은 얼마다? 3N이 된다. 그럼 이때 합력의 방향은 어디? 큰 힘의 방향. 6N인 거는 어느 쪽 방향이었어요? 오른쪽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른쪽으로 몇 N? 3N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힘들이 있을 때 여러 힘 값의 합력을 먼저 구하고 다음 힘과의 합력을 순차적으로 구해주시면 많은 힘들이 있더라도 나란하게 작용하는 힘의 합성법에서 간단하게 나타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힘 이상의 합력값 구하는 거 함께 살펴봤어요. 자, 그것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우리 같은 방향이면 더하고 반대 방향이면 빼주면 된다.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는 힘의 합성 방법에 대해서 배울게요. 같은 방향이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나란하게 작용한다고 표현했었죠, 힘들이. 하지만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자, 여기가 F1이고요. 자, 여기가 F2다. 이런 경우가 나란하지 않는 경우죠. 자, 이럴 때 합력값을 구하는 방법을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평행사변형법. 자, 평행사변형법이다. 왜? 자, 우리 이 두 변을 같은 크기에 나란하게 평행한 선을 그어줄 거예요. 먼저 F1 그려줄 거고요. F2, 자, 평행사변형 그렸습니다. 벌어진 입에서 나가야 돼요. 벌어진 입의 중심 부근에서 쭉 나아갈 겁니다. 자, 이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때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곧 합력 F값이 되기 때문에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는 힘의 합력 방법은 평행사변형을 그리기 때문에 평행사변형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때 합력의 크기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 평행사변형 대각선의 길이, 대각선의 길이가 곧 합력의 크기가 되고요. 합력의 방향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방향,
대각선의 방향이 합력의 방향이 될 수가 있다. 자, 대각선 그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법 어떻게 그릴 수가 있는지 선생님이 여기다 간단히 체크를 해봤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합력을 구할 수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첫 번째는요, 두임 F1과 F2 크기와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낼 거예요. 자, 모는 종이에다가 우리 평행사변형법 나타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이나요? 자, 보이죠? 네, 선생님 깨끗이 지웠습니다. 자, F1과 F2를 그린 다음에 두 번째, 두임 F1과 F2를 두 변으로 하는 어떤 도형을 그려줄 거예요? 평행사변형을 그려주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예쁘게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려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벌어진 입에서 나아간다라는 거 요거 규칙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각선을 연결해서 합력 F 값을 구할 수 있다. 부힘의 중앙 부분에서 출발,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각선의 방향이 곧 합력의 방향이기 때문에 화살표 이쪽으로 하면 틀린 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단계에 거쳐서 평행사변형법으로 합력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들어올게요. 만약에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그리고 크기가 같은 두 힘이 120도의 각도를 이룰 때 이제 합력 크기를 비교해 볼 겁니다. 자, 먼저 두 힘이 같은 방향이다. 그러면 F1과 F2가 작용할 때 두 힘의 크기를 더해주기 때문에 합력의 크기가 최대예요.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 방향이다. 자, F1이 있고 자, F2가 있다. 그럼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하기 때문에 합력의 크기가 얼마다? 그렇죠. 최소 값이 될 거죠. 그런데 크기가 같은 두 힘이 120도의 각도래요. 자, 요거 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120도이다. 자, 여기 부분과 자,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자, 여기 몇 도? 120도일 거예요. 자, 여기 만약에 5N이다. 그러면 여기도 5N이에요. 자, 크기가 같은 두 힘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120도예요. 자, 그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 그려줄 겁니다. 자, 벌어진 입에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합력의 크기는 요만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요게 빨간색의 합력 F값이에요.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봅시다. 60도예요. 그럼 60도에 반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몇 도? 여기 몇 도예요? 120도에 반한 거기 때문에 여기 60도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120도이기 때문에 120도에 반한 값 여기도 몇 도? 60도예요. 그럼 삼각형 세 각의 합은 얼마? 그렇죠. 180도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도 몇 도? 여기도 60도예요. 알고 봤더니 얘는 정삼각형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두 힘 사이의 각이 120도일 때는 이 한 힘의 크기와 같아요. 왜?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력 F도 몇 뉴턴이다? 5뉴턴인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자 120도이다. 그리고 여기는 7뉴턴이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7뉴턴이다. 그럼 합력의 크기는 얼마냐?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 그려주고요. 대각선의 길이가 곧 합력의 크기인데 여기 60도,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합력의 크기도 두 힘과 같은 값인 7뉴턴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120도의 각도를 이룰 때는 합력은 한 힘의 크기와 같다. 한 힘의 크기와 같다. 아니면 뭐 두 힘의 크기와 같다 해도 돼요. 어쨌든 간에 요 힘들과 같은 크기를 띠게 된다. 자, 120도일 때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따라서 두 힘이 이루는 각도와 합력의 크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살펴볼 거예요. 힘 크기 비교하는 거. 자, 지금 60도. 그리고 여기는 90도가 되고요. 여기는 120도예요. 자, 지금 각도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두 힘 사이 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커지게 됐을 때 합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볼게요. 대각선의 길이 우리 요만큼이에요. 그죠? 자, 대각선의 길이 요만큼이고요.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 요만큼입니다. 이 대각선의 길이가 곧 뭐다?
합력의 크기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두 힘이 같은 크기예요. 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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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N. 같은 크기의 힘들이 이루는 각도가 점점점 어떨수록 커질수록 이 대각선의 길이가 점점점 짧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 두 힘이 이루는 두 힘 사이의 각이 두 힘 사이의 각이 커질수록 대각선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합력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합력의 크기를 비교하자면 자, 첫 번째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크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힘이 이루는 각도와 합력의 크기 살펴봤고요. 자, 앞서 살펴본 내용에서는 두 힘의 크기, 각도에 따른 두 힘의 크기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각형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다각형 방법은요, 우리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는 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힘들이 작용해요. 예를 들면, F1, F2, F3, F4라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 힘들을 평행사변형으로 그려서 하기 너무 힘드니까, 첫 번째 힘 그려주고, 그 옆에 꼬리를 물게끔 두 번째 힘 그려주고, 또 역시 꼬리를 물어서 세 번째 힘, 또 꼬리를 물어서 네 개의 힘을 해준 다음에 첫 번째 힘 끝에서 어때요? 나머지 맨 마지막 네 번째 힘까지의 끝을 서로 연결해주면 요게 바로 합력값이 되겠죠. 자, 이거는 그냥 우리 친구들이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아, 이러한 다각형법이 있구나라는 것만 한번 그냥 요런 게 있다.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고요.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두 사람이 물체를 들고 있을 때 두 사람의 합력은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물체의 무게가 100N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합력은 똑같이 100N이에요. 마찬가지로 물체와 무게와 똑같이 100N이 되죠. 왜냐하면 두 친구가 합쳐서 100N짜리 무게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합력값은 100N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요. 지금 두 친구가 자, 이렇게 두 친구 사이 각을 작게 하는 경우와 두 친구가 이 물체를 들 때 두 힘 사이의 각을 크게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두 사이의 각이 클수록 자, 이 합력의 크기가 작고 두 힘 사이의 각이 작을수록 합쳐진 힘의 크기가 어떻다? 합력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선생님, 둘 다 합력은 100N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이때 F1과 F2의 힘의 크기를 비교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100N 물체를 들더라도 두 친구가 가까이에서 들었을 때 내가 들어하는 힘의 크기와 멀리 떨어져서 들었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비교한 거예요. 자, 지금 살펴보면 합력값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F1, 이 두 친구가 줘야 할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두 친구가 멀리 떨어졌을 때는 어때요? 사이각이 크면 합력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물체의 무게를 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큰 힘을 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경우가 더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100N짜리 어쨌든 간에 두 경우 다 모두 합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와 같은데 똑같은 무게를 들기 위해서 가까이에 위치했으면 더 적은 힘으로 들 수가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많은 힘이 든다라는 거죠. 왜? 두 힘 사이의 각이 작고 큼에 따라서 합해진 힘의 효과가 크게 작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물건을 들 때는요. 최대한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어떻게 가까이에서 물체를 들어줘야 됩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합력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두 힘 F1과 F2라는 두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이 두 힘이 가질 수 있는 합력의 범위 알아보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F1과 F2 힘이 있습니다. 이때 두 힘의 합력을 자, F라고 나타낼 거예요. 이때 F2가 더 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질 수 있는 합력의 범위는 자,
크거나 같다. 뭐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거. 작거나 같다. 큰 힘과 작은 힘을 더한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F1이 만약에 3N이고요. F2가 만약에 7N이다. 그러면 3N과 7N 이 두 힘 사이에서 가질 수 있는 합력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합력 F 값은요. 크거나 같다. 자, 큰 힘에서 작은 힘 빼주면 얼마? 4N이 되고요. 두 힘을 더해주면 얼마? 10N이다. 따라서 이 두 힘을 가질 수 있는 합력값은 4N부터 몇 N까지? 10N까지의 합력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합력의 범위 구하는 것 나오고요. 시험 문제에서 이 두 힘이 가질 수 있는 합력의 크기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력의 범위 구하는 과정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란하게 작용하는 힘의 합성법, 그리고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는 힘의 합성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잠시 뒤에는 힘의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 맞습니다. 힘의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힘의 평형이다 라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힘들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움직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움직임은 없습니다.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해요. 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힘의 합력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상태를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힘의 평형이다라고 하면 줄다리기를 예를 선생님이 자주 듭니다. 우리 천군 백군 해가지고 줄다리기를 해요. 자, 무승부가 됐습니다. 아무 쪽에도 움직임이 없어요. 힘의 평형 상태가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왜? 작용하는 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의 합력값이 0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힘의 평형 조건 한번 줄다리기 생각하면서 우리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천군과 백군 두 힘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돼요. 자, 같다. 그리고 두 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볼까요? 먼저 두 힘의 크기가 지금 5N이고, 자, 5N이에요. 같은 크기고 방향이 반대로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형의 조건은 이 두 가지만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힘의 3요소는 아니지만 화살표를 연장시킨 선, 화살표를 연장시킨 선을 우리 뭐라고 얘기했나요? 작용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런 경우는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회전을 하게 된 거죠.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같은 작용선상에 또는 같은 일직선상의 두 힘이 위치해야 된다. 그래서 작용선을 일치시켜 놓으면 어떻게 된다? 평형 상태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간혹 가다가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평형을 이루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은 작용선상에 있어야 된다. 즉,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힘의 평형 상태를 이룰 수가 있다. 자, 서술형으로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생활에서 평형 상태의 예들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우리 탄성, 여기 지금 용설 저울에다가 물체를 매달아 놨어요. 어느 순간 움직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과 용수철의 원래 방향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렇게 힘 평형을 이루고 있다. 같은 일직선상에 있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나뭇가지가 여기 중력, 나뭇가지가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열매가 있습니다. 그럼 열매 아랫방향에서 중력 있고요. 나뭇가지가 열매를 잡아당기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역시 같은 작용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우리 중력과 책상이 이 꽃, 화분을 받치고 있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역시 같은 작용선상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찰력과의 평형을 이루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물체를 끌어당겼어요. 물체를 오른쪽 방향으로 끌어당겼는데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때요? 평형 상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이루고 있겠죠? 따라서 끄는 힘과 마찰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역시 작용선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칠판 지우개를 들고 있어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형을 이루고 있죠. 자,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중력과 선생님이 지우개를 떠받치고 있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힘의 합성법,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힘의 평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마인드맵으로요. 우리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 했기 때문에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랑 약속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로 우리 친구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